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데스크에 앉아봤는데요. 자, 오랜만에 해보는 데스크 뷰.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대형 SUV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차를 테스트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 데이터들을 쌓아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걸로 가지고 대형 SUV들의 각각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팰리세이드가 올 초에 나오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고 어찌 보면 SUV에 대한 관심을 팰리세이드가 이만큼 만들어주고 트래버스는 거기다 이제 살짝 숟가락 얹어서 네. 간보는 식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상황은 좋은데 자 그럼 저희가 뽑은 네 가지 모델. 근데 왜 네 가지죠? 우선은 G4 렉스터는 조금 경쟁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왜 쌍용이니까? 아마 다음 모델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무시하고 보겠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디젤 엔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가 뽑은 거 팰리세이드 역시도 이제 디젤 버전이 아닌 오늘 주제는 가솔린이기 가솔린으로. 때문에 사실 이 지포 렉스턴이 빠졌고요. 김선웅 기자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자, 다음으로는 포드 익스플로러는 이제 곧 신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형이니까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러버스, 혼다 파일럿, 닛산 패스파인더 네, 이렇게 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개 모델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현대 팰리세이드 가장 유명하죠. 뭐 6기통의 3.8리터 가장 큰 배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고 트래버스는 3.6리터예요. 예전부터 GM이 많이 써오던 엔진인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 9단 변속기가 올라갔습니다. 파일럿은 배기량이 가장 작아요. 배기량이 3.5리터밖에 안 되는데 대신 이제 GF에서 개발한 9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자 했고 패스파인더도 조금 이제 과거의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돼서 좀 숙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그 VQ 엔진을 집어넣고 CVT 변속기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사골 엔진과 네. 자트코의 CVT를 통한 네. 그리고 혼다는 사실 이 10단 변속기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자체적으로 10단 변속기도 근데 왜 9단을 개발을 썼을까? 했는데 왜 ZF 거를 일단은 10단 변속기가 국내에는 오디세이를 통해 먼저 도입이 됐는데 파일럿 나중에 이제 좀 신모델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혼다가 GF하고도 그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에 집어넣기로 일단 얘기는 돼 있거든요. 계약도 중요하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파워트레인을 기반에 두고 가속 성능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빨랐던 게 파일럿이었어요. 배기량도 배기량은 가장 작았는데 작은데 정말 잘 달렸고 달리면서 와 이렇게 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랐고 그 결과가 바로 7.4초대를 마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빨랐던 게 이제 현대 팰리세이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트래버스하고 사실상 차이는 없었어요. 0.04초 차이가 났죠. 네, 가장 빠른 기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짧았고 트래버스가 조금 느렸던 것 같지만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 오차 범위 안에도 들어가거든요. 또 가장 느렸던 걸 비교를 해도 둘이 기록이 똑같았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었던 게 이게 100분의 1초까지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네. 없는데 최장 기준으로 8.64초 네.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최단거리도 0.04초.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쉐보레 팬들에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팰리세이드를 테스트했을 때는 정말 이 겨울에 테스트했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 좋았고 트래버스를 테스트할 때는 그것보다는 20도 이상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뭐 사실 상식적으로도 네. 이 엔진이 물론 터보면 더하지만 자연흡기 엔진도 이 대기온이 낮아졌을 때 효율이 좀 더 좋거든요. 네, 산소 포화도라는 걸 절대로 그렇죠.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우리 테스트 결과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앞섰고 오차 범위지만 네. 그래도 나의 트래버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양적으로 뭐 팰리세이드 팬이라면은 네. 팰리세이드가 더 빨랐잖아. 트래버스 팬이라면은 둘이 비슷하잖아. 뭐 저희 네,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봐주시면 될 될 것 것 같고 패스파인더가 이 좀 패스파인더가 좀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 파일럿이 유독 조금 빠른 것이지 팰리세이드나
어떤 그 패스파인더 이 평균 기록을 보면 0.9초 정도 차이 네. 평균으로. 그래서 이 1초 미만의 차이가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고 대형 SUV로 많은 사람들을 같이 태우고 나서 왜 항상 이렇게 풀악셀을 밟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또 하면 안 될 건 뭐야.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편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편차가 가장 적거든요. 0.2초 미만의 편차를 갖는다는 것. 네. 그래도 안정적인 성능을 잘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0.2초는 좀 넘는구나. 네. 네, 살짝 넘었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그리고 후반으로 갔을 때는 CVT의 장점을 잘 살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점들이 나온다는 점은 소비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자 4대를 가지고 드래그를 한다. 그럼 무조건 파일럿이 이깁니다. 네. 네. 특성으로 보면 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RPM 한 5,500 RPM 정도 넘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V택이 터진다고 터지죠. 하죠. 그때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네. 그런 반면 트레버스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인데 지금 무슨 페라리야. 혼자 7,000rpm 때까지 가서 혼자 계속 7,500 RPM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원스러움이 있었고 네. 사실 팰리세이드도 고RPM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5,000rpm 이상에서 네. 근데 저회전 영역에서 의외로 되게 힘을 참 못 근데 썼어요. 이게 사실은 토크밴드 제조사가 발표한 최대 토크밴드를 보더라도 팰리세이드가 이게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네. 문제는 저속 영역하고 저 RPM대에서 움직일 때 너무 좀 답답해요. 그래서 그 이거는 부분이 있었어요. 현대차가 이 엔진을 만들 때 어찌 보면 이제 쿠페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엔진인데 네. 이걸 이제 대중차에 풀려면 정말 토크밴드를 제대로 좀 조절을 해서 이게 지금 마력이나 토크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 숫자 한 2, 3씩 낮아지더라도 특히 토크는 앞쪽으로 좀 당겨서 네. 이좀 편안함을 좀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타오 엔진 5.0 엔진도 상당히 비슷했잖아요. 좀 더 걔도 대배기량에 비하면 좀 저회전 영역이 좀 많이 약했던 느낌이 현대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렉서스의 RCF처럼 약간 고급 쿠페를 만들어서 약간 RPM을 띄우면서 성능을 뽑아내는 그 스펙에 딱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RCF에 들어간 엔진보다 나는 그 엔진이 네. 더.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만큼이나 중요한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제동 성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짧은 거리를 기록했던 것은 이제 현대 팰리세이드였어요. 네, 38.4m를 기록했죠. 예, 대신에 이제 조금씩 테스트를 반복하니까 좀 제동 거리가 늘어났고 결국에는 42.9 거의 이게 43m까지 테스트 할 늘어났거든요. 때마다 그냥 계속 쭉쭉쭉쭉쭉 밀려나서 그래서 거의 평균이라고 4m 이상 이렇게 편차가 나오는 차가 되게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거운 짐도 싣고 사람도 많이 타니까 브레이크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자, 그리고 혼다 파일럿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아예 점수에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점수를 아예 안 줬거든요. 네,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 이 차가 길들이기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네, 오도미터 상으로는 4,000km 이상 뛰었다고 나왔거든요. 요즘 기자들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운전하거든요. 뭐 반절 중에 있다 이거죠, 뭐 이제는. 어쨌든 이 테스트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기자분들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기자분들 너무 안 해.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 네, 패스파인더는 이제 39.98m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40m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차가 한 2m 정도로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이거 사실 일본 차들 딱 보편적인 수준인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40에서 41m 보는 게 도요타, 닛산 대부분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패스파인더도 뭐 그냥 딱 다르지 그 않다. 수준을 맞추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트레버스가 놀랐어요. 재미가 있었죠. 네. 네, 39m대. 하지만 테스트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39m대. 39m대. 그래서 평균도 39m대.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 네. 38m대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니까 네. 야, 이 팰리세이드 잘 나왔다. 저것들이 저거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이건 이제 제동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4m의 차이면 내 차가 대폭 파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느냐 이런 안 거 조금 나느냐. 크게 네.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팰리세이드에겐 알콘이 알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착하면은 성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저희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뭐 기회가 되면 공식 이제 테스트카로는 이 알콘을 단 차가 없는데 네. 혹시 이제 알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 측정을 해드릴 용의가 있거든요. 네.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 타이어도 순정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성능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측면으로 볼까요? 아무래도 가솔린 대배기량 엔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디젤보다는 기름값이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연비가 지출이 중요할 많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네. 연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내 주행 연비는 거기서 거기였어요. 네. 5km대에서 네. 잘 나오면 7km대 사이. 네. 이 갭이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6km대를 보면 네. 되거든요. 그리고 뭐 CVT를 달건 8단을 달건 9단을 달건 다 그냥 배기량이 어떻건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모델이 저속에서 조금 답답하다는 거 이것만 이제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고. 자, 근데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약간 이 편차가 났어요. 네, 편차가 났어요. 확실히 닛산 패스파인더가 그 이때. CVT 이점을 대폭 살린 것 같습니다. 이때 드디어 지금 시작하고서 처음으로 지금 처음으로 1등을 꼴찌하다가 네. 처음으로 지금 1등을 했죠. 네. 그래도 100km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할 때 13.5에서 14km 정도까지는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사실 이 정도면 이거 네. 디젤 모델들하고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디젤과도 맞먹고 가솔린과 이제 디젤 간의 연료비 차이가 있지만 뭐 이거 감안하고 보면 대신 가솔린 차는 또 편안함이 있잖아요. 네,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부드럽고 다음으로는 파일럿도 상당히 괜찮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제 일본 차들이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뛰는 차들이 사실 이거 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연비는 네, 잘하는 잘하는 것 모습이고 같아요. 네. 트래버스도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약간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 편차가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배기량에 따른 이점일 수도 있고 네. 이 정도로 본다면 일본 차에는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3리터대 중반의 모델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편적인 보였다. 수준을 갖는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펠리세이드의 공인 연비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휠 타이어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의 그죠. 시승차는 20인치에 이르는 굉장히 대형 휠을 사용했고, 모든 걸 다 때려 넣었고 네, 제조사가 이제 발표하는 수치는 가장 작은 휠에 가장 좁은 타이어를 쓰고 거기서 또 가장 옵션이 없는 모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제조사들을 보면 그 표에 보면 이 휠 인치별로 구동 방식별로 이 숫자들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차에 탔을 때 이 거주성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숙성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우선은 사실 다들 좋았어요. 다들 보면은 뭐 36 아이들링 기준에서 뭐 펠리세이드가 36.5, 파일럿도 37, 네. 패스파인더 37.5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네. 정도다. 이게 어떤 게 더 좋고 못하고를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유독 지금 좋았던 게 트래버스였어요. 트래버스였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차여서 약간 좀 덜덜거리고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가장 조용했습니다. 특히 운전석 쪽에서도 느꼈지만 뒷좌석 2열에서 느끼는 정숙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트래버스가 조금 잘한 부분이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점수를 난 사실은 이제 펠리세이드 좀 더 높게 주고 싶은데 뒷좌석에 2열, 3열에서의 입장으로 보면 이번 트래버스가 조금 더 네. 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많았을 것 것 같고 같습니다. 사실 이 정숙성은 물론 이제 분명한 건 여기서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없어요. 네. 다만 이 트래버스가 약간 더 나았다. 네. GM답지 않게 네, 이렇게 보면 반면 현대차가 좀 이런 MVH 부분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의외로 펠리세이드에서는 기대가 너무 커서인지 그만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현대차가 사실은 그 소나타 DNA 네. 때도 그랬지만 MVH 쪽 특히 이제 소음 쪽을 하는 연구원분들께서 조금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지금 비꼬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했던 부분, 우리가 못했던 거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잘했던 걸 놓으면서 다른 걸 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모두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기존에 잘했던 솔직히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실어줬으면은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이 소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번엔 소음이 아닌 듣기 좋은 듣기 좋은 사운드 사운드에 시스템.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각 차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쉐보레 트래버스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요. 현대 팰리세이드는 크렐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혼다 파일럿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사운드라는 이름의 사운드가 들어가고, 닛산은 예전부터 보스하고 친했죠. 어김없이 이번에 패스파인더에도 보스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어떤 그 만족도를 따진다라고 하면 파일럿도 뭐 사실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뭐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썼고, 보스는 보면 최소한 이름값의 평균치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소형차로 갔을 때 보스는 어느 경우에 너무 이제 이름값에 치중한 좀 싼 티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요구하는 차급으로 올라갔을 때 보스는 분명히 이 밸런스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크렐, 사실 예전에 혼다가 좀 크렐 걸 많이 썼었는데 이 크렐이 이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특히 이 예전에 들어갔던 이제 모차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에서 쓰는 모차의 이 크렐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안 쓰는 게 낫다. 이건 정말 이 브랜드를 붙이는 게 브랜드에게도 민폐, 현대기아에게도 민폐인데 팰리세이드의 크렐은 의외로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재생을 할 때 음악 장르의 특성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보스도 그런데 이 크렐이 좋았던 게 장르 특성을 상당히 작게 탔고, 거기에 출력을 쳐주는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볼륨 올렸을 때 이제 후반에 음이 찌그러지면 이런 데서 이제 아쉬움이 드는데 그런 점이 없었거든요. 다만 라이브 기능, 이건 쓰레기 기능이야. 왜 넣은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때 거기서도 제가 이 테스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요 기능만 싹 빼면 만족감 대폭 커질 수 있다. 네. 요건 사실 이제 이 시스템 개발했던 분께도 제가 요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저 소나타 하신 분에게도 의미 없는 이런 그 보스에서 이상한 기능들을 좀 빼주시면 안 되겠느냐. 네,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래도 없는 것보다 뭐라도 있는 게 낫다라고 네. 이제 대답을 해주셨죠. 그냥 재밌는 기능이 하나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차들 상당히 요즘 신차들 다양한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그에 대한 얘기들, 여기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목이 아플 것 같아서 선웅 기자에게 그럼 부탁을 해볼게요. 뭐 일단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가 일단 대형 SUV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위 말해서 장비빨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국산차가 가장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딱 운전석에 앉아도 일단 스티어링 휠에 패들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옆좌석을 보면은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하는 조수석 조절 장치도 있고, 그 뒤로 보면 또 USB 꽂는 것도 있어요. 막 2열, 3열의 조수석 다 USB도 갖추고 있고, 뭐 트렁크를 딱 열면은 굉장히 또 버튼들도 많아요. 3열 시트도 전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2열 시트도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폴딩이 되고요. 그다음 뭐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을 비롯해서 뭐 주행 모드도 7가지나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후속 대화 모드라든지 무선 충전, 뭐 통풍,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이동현 팀장님인 줄 알았어. 팰리세이드가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그런 관심을 끌어내는데 상당히 잘 유효하게 적중을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 장비 면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파일럿인데요. 파일럿만 해도 그 패들 시프트 같은 걸 집어넣어서 상당히 그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했고,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도 있었어요. 그다음 뭐 무선 충전이나 뭐 어떤 뭐 애플 카플레이 연동하는 걸 비롯해서 이제 오버헤드 콘솔 보면 컨버세이션 미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팰리세이드가 강조하는 후속 대화 모드의 원조격인 이제 캐빈 토크 기능이 파일럿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폴딩이 돼가지고 이제 3열 드나드는 것도 쉬웠고, 혼다 그 일본 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옵션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적어도 파일럿만큼은 충분히 넓고 많이 넣었죠.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캐빈 토크는 혼다가 오디세이에서 보여준 원조인데, 하지만 음질 좀 면에서 보면 이건 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제 그런 기능이고, 요 기능을 가지고 카피해서 정말 완성도를 확 높인 게 팰리세이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닛산 패스파인더 아무것도 없는
허접 쓰레기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출시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차량이 순정 상태에서 트레일링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모노코크 차체에서 트레일링 패키지를 집어 넣으려면은 어떤 차체 보강이 보강을 필요하죠. 비롯해서 그다음 네. 변속기 미션 쿨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동반 요소가 필요한데 패스파인더는 이 부분이 그냥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파일럿에도 선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옵션이겠죠.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만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쉐보레에서 콜로라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트래버스가 나오면서 그 트레일링 견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념이 생기기 개념이 시작했죠. 생겼는데 네. 패스파인더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앞서서 내놨던. 근데 이거 어필 안 했잖아, 닛산이. 그건 한국 닛산이니까. 420.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래버스. 뭐 그래도 뒤에 나온 차만큼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많이 넣었죠. 네, 트래버스는 기본 모델 이제 LT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만 해도 기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LT 가죽 LT 리더라고 하는 그 트림만 선택을 해도 어지간한 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그 패스파인더에 있는 순정 트레일링 패키지도 들어가고 뭐 어라운드 뷰나 뭐 두 가지 블루투스를 한 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근데 이거 아니면 듀얼 블루투스 써봤어요? 저희가 한번 시험을 했었죠. 근데 그래서 그 결과는 의미가 없었어. 이거 그냥 두 개 실효성이 연결해 없었던 놓고 것 같은데. 이걸로도 들을 수 있고 그렇다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얘가 쉬고 있을 때 이걸로도 들을 수 있고 이게 뭐야? 일단은 기능을 넣었다는데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다. 네. 하지만 들을 때는 하나밖에 못 듣는다. 네. 네. 아주 좋은 기능이네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무선 충전 기능. 있고, 이건 좀 네. 놀란 게 저도 이제 그 테스트카로 이제 캐딜락을 타고 있는데 이 폰이 이미 이 갤럭시 S8이 상당히 작은 폰이거든요. 얘도 충전이 안 됐었어요. 케이스가 있는 너무 경우. 작아서. 예. 네, 케이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노트를 쓰는데 노트는 이건 당연히 안 돼요. 예. 그리고 GM 차들 보면은 여기다 이제 딱 꽂는 꽂는 방식.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빼면 커버가 같이 빠져. 같이 딸려 나오죠. 당황스럽거든. 네. 근데 이번에 보면 그냥 얻는 방식인데 이게 면적도 넓어요. 네, 노트뿐만 아니라 그 가장 큰 10S Max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10X Max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뭐 GM답지 않은데 그래도 잘했다. 네. 그리고 뭐 현대 잘하고 요 혼다 차는 요건 나중에 저도 조금 궁금해서 저 측정해 보고 싶은 게 충전할 때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다른 차들도 이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긴 편이긴 한데 유독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혼다는 조금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닛산은 패스파인더 없잖아요. 뭐 다음 거에서 달아주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또 이 대형 SUV를 선택하는 이유, 화물차가 필요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공간 때문에 그렇죠. 선택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카니발이 잘 팔렸던 이유도 네. 사실 그거였거든. 자, 근데 보편적인 환경, 자, 아무래도 이제 짐차로 쓸 거면은 디젤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네. 없는데 가족과 함께 한다라면 승차감이 중요해집니다. 네. 우선 아까 공간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각사들이 자기 차가 다 제일 넓대요. 근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트렁크 2열, 3열 폴딩 일단 다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 최소 2,000리터 이상에 되는 부피가 나오고 특히 뭐 3열 공간 같은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 각자 자기 차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막상 타보면은 그냥 성인 남성이 앉아도 모두 다 넓었어요. 슈퍼렉스턴 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적인 부분은 내 차가 더 크다 작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큰 뭐 그런 이슈가 없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익스플로러에게는 기능이 있지만 오늘 네. 등장 안 했죠. 하지만 지금 나머지 모델이 없고 팰리세이드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3열 전동 접이 네, 기능이 그런 있습니다.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편의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현대가 역시 좀 더 힘을 싣고 네. 있다. 확실히 그래서 우아하는 거는 현대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모터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랑 좀 친하게 지내라.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다만 다시 이제 승차감, 승차감으로 네. 가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순위가 바뀌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움직일 때 패널들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공유가 되는데 이 승차감에서는 사실 팰리세이드가 가장 떨어졌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특히 2열, 3열로 가면은 그 승차감 저하가 이 축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 현대차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게 서스펜션에서 성능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승차감을 자꾸 버리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핸들링. 사실은 냉정히 보면 이 파일럿도 사실 핸들링 되게 굉장히 좋은데 좋죠. 팰리세이드도 준하지 않게 좋은 핸들링은 가져갔어요. 근데 이 차의 본분이 뭐냐? 네. 다인 승차 환경이죠. 그쵸. 많이 타야 되잖아요. 네. 이때는 핸들링보다 편안함이 중요한데 팰리세이드는 요건 정말 네. 서스펜션 특히 개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 두 가지를 양립시킬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요즘 유럽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성향에 맞추면 이거 다 좋은 거거든. 네. 매우 훌륭해. 근데 우리나라 실정, 차의 컨셉, 특히나 이 차들이 주요 경쟁하는 시장을 봤을 때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부드러운 네. 네, 성능 요만큼 떨어져도 되니까 좀 더 부드러움을 통해서 편안함을 가져가야 돼요. 네. 아무래도 처음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다고는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혼다 파일럿 같은 경우는 승차감도 좋으면서 잘 달리거든요. 거기다 팰리세이드 이번에 IIHS에서도 또 물론 이 텔로라이드를 베이스로 네, 나온 있다고 결과지만 하지만, 어쨌든 좋은 CSP 결과를 플러스를 받았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성까지 되는데 단지 그 서스펜션 하나가 이 차를 좀 망쳐놓고 있다. 네. 그래서 애들 태우기 조금 미안하다. 그래서 이런 점들 특히 이 차의 중요한 만큼 현대차 이 서스펜션 파트 쪽에서는 특히 라이드 앤 핸들링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우리 차 승차감이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제일 꼴찌. 그 다음에 자 그럼 위로 가봅시다. 그러면 요게 사실 좀 이제 애매하긴 애매하죠. 해요. 네. 애매한데 자 파일럿하고 패스파인더가 승차감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순수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승차감만 따지면 패스파인더가 조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차체의 차체가 견고함 아니면 거기서 그런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결과값으로 보면 따지면 네, 파일럿이 낫고요. 약간 더 앞서요. 네. 근데 사실 두 모델 다 뭐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럼- 우열을 가리기보다 그럼 둘 다 공동 2위. 네, 자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는 확연하게 이제 두드러졌던 게 트래버스가 네 확실히 좋았어요. 이거는 딱 타면은 그냥 누구라도 바로 다른 바보 아닌 이상은 바로 아 이거구나 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더욱이 좋았던 거는 2열, 3열 승차감이 상당히 굉장히 좋았죠. 좋았어요. 네. 저도 왜냐면 이 장거리 할 때 이 조수석 뭐 운전석도 당연하지만 조수석도 앉았다가 또 2열도 앉았다가 이번에 뭐 3열도 네. 타고 때로는 잠도 자고 미안해요.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편했어요. 네. 특히 이제 2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니밴 왜 사? 그쵸. 그동안에 나의 그 여행의 꿈은 시에나였는데 네. 이걸 왜 미니밴을 살 필요가 있어? 운동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트래버스가 잘했는데 다만 2열의 시트백 각도가 너무 제한적이야. 좀 더 확 눕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 시에나처럼 이렇게 확 눕히고 어차피 잘 거 네. 운전하세요. 난 잘납니다 하고 네. 편하게 자야 되는데 애매하게 자거든. 네. 그래서 시트백 각도 정도만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가족을 태웠을 때 가장 내 가족에게 좋은 승차감을 전해줄 수 있는 차는 트래버스. 네. 다만 이 운전하는 걸로 따지면 1열에서의 운전 재미로 따지면 파일럿이 최고. 네. 그리고 기능성, 살짝 반자율 주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정신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짝 이제 이렇게 쓱 편하게 운전하는,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크레리 때려주는 이 사운드를 즐기면서 난 편안하게 갈란다. 그리고 스티어링 하면서도 적당히 재밌네? 하려면 팰리세이드. 네. 그래서 1열은 팰리세이드가 운전할 때 최고, 뭐 종합 퍼포먼스는 파일럿이 확실히 좋았어요. 좋았고 네. 브레이크 빼고. 네. 근데 브레이크는 솔직히 우리도 몰라요. 다시 한번 해봤으면 길들이기, 좋겠어요. 예.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가지고 요거 1.5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시빅 스포츠 이거 하다가 그때 막 문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재촬영 뭐 다시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 불매가 터져가지고 우리 콘텐츠도 못 내고 그리고 닛산 우리 알티마 이거 사실 차 나오기 우리 차 이게 사실은 엠바고 걸려 있어서 차 나오기 전에 우리 먼저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이거 다 만들었는데 PD 그때 이거 빨리 내보고 싶다고 밤새고 뭐 그럼 뭐해 못 냈는데 쏘리. 네, 그렇죠. 몇 개월이 됐죠. 2달 됐어요. 두 달 넘었네. 자 어쨌든 승차감 부분에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네. 그렇다면은 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네.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트래버스가 가장 신차니까 여기서 약간 좀 중심이 하면, 네.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트래버스 승차감이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네. 단점은 아무래도 좀 그런 소소한 그런 기능성 면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가장 들어서 눈에 띄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죠? 난 이게 없었고요. 제일 아쉬웠어요. 네, 차로 유지도 없었고 뭐 파일럿에 있었던 뭐 후속 인포테인먼트, 후속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그런 것도 없었고 뭔가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은 거를 집어넣었지만 그 미국 차 특유의 어떤 좀 다 좋은데 꼭 하나씩 빠뜨리는 그런 근데 게 사실 있었어요. 차로 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센터링 이제 김성훈 기자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센터링이 약간 중시하는데 이 센터링이 때로는 운전에 되게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모 차량 같은 경우는 차가 자꾸 중앙을 유지하려는 힘이 세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짝 꺾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얘가 딱 잡아버리거든. 그래서 약간 좀 운전자로서 반발하는 네. 그런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이 트래버스 차로 유지 시스템은 선을 넘을 때 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차선 이제 안으로 넘기기 차선 때문에 이탈 방지죠. 네. 네. 그래서 운전에 사실 방해 안 되면서 내가 깜빡 졸았을 때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거 자체라기보다는 저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특히 이제 장거리 투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용 여행차니까 요거는 좀 꼭 필요한 네,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제 이 GM이 슈퍼 크루즈를 여기다 넣어서 오면 아유. 그러면 네가 짱 된다. 자 그리고 자 팰리세이드 얘기를 해볼까요? 펠리세이드라면 아무래도 뭐 가성비죠. 일단은 이 펠장비. 가격에 이 많은 장비들을 갖춰놓고도 실제로 뭐 최상급 트림의 풀옵션을 다 때려 넣어도 넣어도 4,700 수입차 중반이니까 보다 괜찮죠? 저렴하다는 점은 이거는 어떻게 국산 차니까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오늘 지적했었던 MVH 네. 일단 그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소음 쪽을 조금 더 이제 보강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약간 더 나아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진 성향이 너무 스포츠카야. 네. 아니 제대로 이 스포츠카도 안 만들어봤는데 엔진만 스포츠카로 너무 가 있는데 요거 저속 토크 쪽으로 조금 우회해주면 네. 확실히 만족감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변속기 좋잖아요. 변속기도 잘 만들었고 특히 달릴 때도 잘 달려줬기 때문에 그런 좀 세세한 좀 세밀한 튜닝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딱 트래버스와 펠리세이드 한 번씩만 타보면은 아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속에서 운전 뭔지 아마 편의성, 승차감 예, 이건데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걸 현대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방향성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컴포트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다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네. 분명히 여기 엔지니어들도 분명히 이거 하고 있을 거거든. 자 그럼 혼다 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파일럿은 우선은 굉장히 잘 달렸고요. 그 특유의 사륜 시스템, 오. 완전히 스포츠카를 준하는, 준하는 네. 네, 그런 느낌도 전달을 했고 운전 편의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뭐 연비 부분에서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만족감도 높았고 실제로 저희도 좋은 평가를 했어요. 단 가격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아쉬웠고 가격은 이 뒤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네.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정지하고 재출발이 안 돼요. 네. 요 지금 펠리세이드는 되거든요. 그리고 오토하이빔이 없어요. 없다는 정도. 네. 그래도 뭐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구성 뭐 좋은 편이고 네, 좋았고요. 일단 달리는 건 얘가 네, 최고니까 정말 잘 달렸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닛산 패스파인더 네. 수입차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요즘에 그럼 할인율 엄청 날 거야 이거.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트레일러를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견인 부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심, 캠핑 관심 있는 소비자들도 잘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신에 스티어링 이제 시스템이 너무 좀 고전적이죠.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알티마도 알티마 때부터 바뀌었죠? 예,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올 패스파인더가 조금 기대가 되는 사실 것 같습니다. 알티마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갑자기 확 좋아져가지고 많이 네. 놀랐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좋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닛산이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항상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개선하면 네. 음. 사실 알티마 때도 좋아졌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일단은 좀더 좋아져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부터 좀 바뀌었으면 음. 네, 개발하고 있겠죠. 지금 패스파인더 개발하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트래버스가 4천 중반에서 5천 중반까지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사실 5천 중반에 있는 게 이 빨간 네, 레드라인. 패키지인데 네. 근데 요건 저는 굳이 이것까지 필요한가? 네. 굳이 뭐 한 200만 원 올리면서 이렇게 가느니 그 밑에서 타협하면 충분하다라는 입장. 사실 예요? 예, 가장 기본형 엔트리급만 선택을 해도 구성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을 했어요. 가격에서는 역시 이제 현대차 펠리세이드가 최고인데 정말 깡통으로 아무도 이 차는 안 사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3천만 원 중반, 중반부터 시작하는 3,400만 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구색 맞추기가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선택이 될 수 또 있다. 트림 구성도 굉장히 간결하게 딱 탈- 두 개만 해놨기 네. 때문에 7인승이 좋아요, 8인승이 좋아요? 저는 그래도 7인승이 조금 더 나도 7인승. 네. 2열 편해야 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파일럿은 어떤가요? 뭐 5,490만 원에서 5,950만 원, 네. 그냥 딱 500만 원 차이를 놓고 놓고 어떤 네. 뭐 가격 정책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인데 네, 혼다는 참 이 가격을 보면은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달라진 게 요즘 4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대. 상황인지라. 아, 하지만 BMW를 이제 배웠네요. BMW 아니 보고. 그 상황이 아니라 저기 일본 상황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고가격 정책. 뭐 지금 이제 김선웅 기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가격을 확 올려놓고 이게 자꾸 이게 뭐 이렇게 튜닝하는 그런 네. 모습인데 좋지 않죠. 그래서 혼다도 가능하면 조금 더 제시하는 가격 자체가 올바른 정책으로 와주면 좋겠고, 자 닛산 5,340만 원에 출시가 됐죠. 네, 이제 트래버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겹칠 수 있는 가격이고 뭐 할인이 어느 정도 더 닛산 신다면 원래 나오자마자 할인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미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어느 정도 국산 대형 SUV하고 겹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이네요.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 구형 시스템이 들어가서 보수적인 그런 SUV의 느낌이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가장 이제 기계적인 느낌에 가까운,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지만 근데 사실 그런 약간 기기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패스파인더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근데 어떤 이런 의견, 종합 의견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볼까요? 차 PD는 뭐가 좋았어요? 저는 트래버스가 제일 좋았어요. 트래버스 이유는 일단 승차감이 승차감? 그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는데? 일단 뭔가 편안하다, 약간 흔들림이 좀 적. 흔들림이 적고 편하다. 침대인데요? 그러니까 침대에 싣고 다녀. 그러면 앉지 말고. 자, 어쨌든 승차감이 좋은 트래버스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강 PD는 저도 트래버스? 왜? 너 디자인, GM 따구나.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 나머지 애들 좀 무난한 게 있어요. 본인에게는 패스파인더가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쏘리. 자, 어쨌든 디자인 때문에 트래버스가 좋았다. 김선우 기자. 저는 이제 약간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운영하는 대형 SUV다 보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저도 트래버스 쪽에 약간 쏠리긴 하는데 실제로 제 돈을 가지고 이제 차를 사야 된다면 팰리세이드 쪽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돈이 나가는 건데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쪽 강 PD는 트래버스 이유는 디자인? 다 디자인. 디자인으로 트래버스가 괜찮은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대형 SUV 안 산다. 안 산답니다. 자, 저는 어떠냐면 저도 안 사요. 일단 저는 컴팩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크고 높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해치백. 근데 요즘에 사실 쓸만한 해치백이 없는데 굳이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고른다면 두 모델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우선 팰리세이드.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뒷좌석을 별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내가 운전할 때 내 입장만 좀 편하면 돼. 좀 난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팰리세이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앞좌석에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이 운전자 서포터해주는 환경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난 팰리세이드. 다만 현재 시국이 상관이 네. 없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럼 난 파일럿. 파일럿. 왜? 운전할 때 좋거든. 어차피 좋을 거라면 확실하게 좋은 게 확실히 좋은 좋거든. 걸로.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나쁜가? 그것도 아니지. 아니죠. 네. 그렇다고 뭐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가? 또 그것도 아니지. 네. 굉장히 좋거든요. 잘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운드 시스템이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요게 제일 그렇다. 거기다 지금 가격이 4천만 원대라니 네. 좋네. 다만 현재 시국상 저는 일단은 팰리세이드 네. 네,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포드에서 익스플로러가 나올 예정이기 그게 때문에 가장 변수인 게 국내에서도 사실 이 뭐 파일럿이니 네. 패스파인더니 뭐 나와가지고 지지고 네. 볶고 해도 익스플로러 하나 딱 나오면 익스플로러 한 달 판매량으로 네. 이들의 나머지를, 1년 판매량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대표 주자가 나오니까 네. 이제 그들과 자, 또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익스플로러 트래버스도 붙여보는 것도 좋겠고 네.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이제 이 방어하고 있는 팰리세이드 네. 향후에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대형 SUV 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자 투표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4대 모델이 있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팰리세이드, 파일럿, 네, 패스파인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